이제 계도 기간도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 없이는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가 없죠. 위반 시에는 손님과 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성인은 오늘부터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저도 오늘 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관련 소식을 신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도 다정회와 함께입니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 5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픽은요. 오늘부터 방역 패스, 묘서 동처, 니트족이 는다, 보이콧 안의 마지막은 최악의 토네이도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다들 점심 식사 어디서 하셨나요? 저는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요. 아마 식당 가신 분들이라면 방역 패스 보여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QR코드를 모르시더라도 QR코드 하는 법을 알려드려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쿠브나 어플 같은 걸 이용해서 확인을 저희가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꼭 제시해야 합니다. 식당뿐 아니라 카페, 학원, 영화관, 그리고 스터디 카페나 PC방 등에 갈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080 안심 전화는 안 되나요? 직접 쓰는 수기 명부는요. 자,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체커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역 패스 편입니다. 080 안심콜은 안 되나요? 직접 쓰는 수기 명부는요? 네, 둘 다 접종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나요? 네, 수기 명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로 수기 명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미접종자입니다. 48시간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 외식을 하려면요. 이틀 전 11일자로 나온 음성 확인 결과가 필수입니다. 단 혼밥은 가능합니다. 부작용이 심해 3차는 안 맞으려고요. 패스가 없어지나요? 네, 2차 접종까지 마쳐도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3차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15 중학생입니다. 학원 가야 하는데요. 네, 내년 2월 1일부터는 방역 패스가 없으면 학원 못 갑니다.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 그리고 PC방 갈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백신 패스를 만들어 보여줬어요. 처벌받나요? 당연히 처벌받겠죠.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네, 지난 한 주는 계도 기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위반 시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손님보다 업주의 처벌이 훨씬 큰데요.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이지만 업주는 1차 위반 시에 150만 원, 2차 위반 시에 300만 원입니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되고요. 4차 위반 시엔 시설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접종 맞은 것도 확인하라고 하고 진짜 점심시간에 엄청 바쁠 때인데 그걸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드리기가 정부가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침을 처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네, 오늘 점심시간엔 질병관리청의 쿠브 앱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접속 오류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통한 QR코드 생성까지 모두 중단됐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 먹으러 왔는데 발을 못 들여놓고 있다. 서버가 터졌나? 첫날부터 마비라니? 라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일요일 기준 최다인 5,817명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876명, 엿새째 800명대고요. 사망자는 40명, 치명률은 0.82%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위중증은 2.6배, 사망자도 4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만도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백신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의료적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빈상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오늘부터 예약을 하시고 15일부터 3차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하루 새 24명 늘어 총 114명, 100명 돌파했습니다. 인천에 이어서 전북에서도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이란에서 입국해 전북에 거주 중인 아프간 국적 유학생을 고리로 해서 가족과 가족이 다니는 어린이집 등으로 확산했습니다. 정부는 2주째 특단의 대책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 이번 주 중에 발표하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죠. 이제 예. 외국에서 썼던 이제 소위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한 예. 사회 전체를 멈춤. 네네. 전부 근데 우리 사회는 특성상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가 대선 때문에 강력한 방역 조치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사실은 들리는데요. 과학자들의 어떤 판단을 토대로 나머지 이제 뭐 우리 내수 경제라든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합니다. 대선까지 의식할 만큼 그렇게 저희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 가봅니다. 묘서 동처입니다. 자, 정 의원님들도 알고 계셨나요? 2021년이 3주 남았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요. 이렇게 한 살 더 먹나 봅니다. 연말에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아보는 것도 재미라면 재미인데요. 올 한 해 본인의 각오를 담은 사자성어를 준비해 와라 이렇게 제가 아까 주문을 했는데 저는 이 선임 반장 복지부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헌국자의 마음을 얻어서 정치부에게 뿌리를 받겠다, 떠나지 네. 않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가. 어이는 자, 없지만 뭐 저한테는 뭐 나쁘지 네. 아니 저한테는 뭐 나쁘지 않네요. 저는 연구 없다. 뭐요? 뭐가 연구 없어? 없다. 연구 없다요? 큰 일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을 구하면서 바쁘고 보람 있는 삶을 산다. 올해도 작년처럼 열심히 일해서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내겠다. 네, 오늘 발제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제가 진정 연구 없다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멘토도 복지부동을 실현한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매년 교수신문이 전국의 대학 교수를 상대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습니다. 880명이 참여한 결과 두구두구 묘서 동처가 선정이 됐는데요. 고양이 묘에 쥐, 서, 함께할 동 있을 처입니다. 도둑인 쥐와 도둑을 잡는 고양이가 한패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올해 초 전 국민을 들끓게 한 사건이죠.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는데 투기를 엄단해야 할 LH 직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기에 나섰습니다.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다 잊혀짐.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며 정년까지 꿀 빨며 다니련다. 압권은 여긴데요.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 안 입고 오면 이직하던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자, 차명 투기가 LH의 혜택이자 복지라는 인식. 이쯤 되면 직업윤리는 속된 말로 개나 줘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 수사가 한창인 대장동 게이트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쥐와 고양이가 동맹까지 맺은 격이랄까요? 수천억 개발이익을 노린 민간업자들, 그리고 인허가권을 틀어준 채 그들의 뒷배를 봐준 성남시 관계자들. 이쯤이면 누가 고양이인지 쥐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5천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적게 가져갔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두 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두 번째는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설계를 위해서 황무성 전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신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오늘 아니면 오늘 해요. 그러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 아니야. 추가도 아주 꼬리 아닙니다.
네, 검찰은 지난 10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영 변호사를 재소환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시장실을 찾아 공모 지침서를 서명한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이 혐의가 드러나는 부분은 빼고 하자 이런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는데 자꾸 나한테 불리한 건 빼고 상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하며 특검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기 불리한 건 빼자고 한다 날을 세웠는데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적 없다. 나에 대한 모든 의혹까지 다 포함해서 특검하자 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미꾸라지 짓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이게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벌써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180석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 빨리 특검법을 이 야당하고 협상을 빨리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특검을 도입해도 석 달도 채 안 남은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이 여야의 말로만 특검 공방이 오가는 사이 검찰은 오늘도 관련 수사를 이어갔는데요. 대장동 사업 결제 라인에 있던 성남시 주무관부터 도시개발사업단장, 비서실장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부실장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소위 윗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서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갑니다. 보이콧 안 해입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호주는 중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고 이 갈등은 최근 우리나라의 요소수 대란으로 의도치 않은 여파를 미쳤는데요. 자, 모리슨 총리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역할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Now, it can't come at the cost of unacceptable compromises. It must come in a way that actually enhances stability, that enhances freedom. And for ASEAN and the Indo-Pacific to realise all of this, then in the South China Sea, there must be the rule of law. 네, 문 대통령은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또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또 호주 방문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죠.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그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호주의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한 호주 두 정상은 휘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과 방위산업 그리고 우주산업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기술로 만든 K9 자주포를 수출하기로 했는데요. 총 물량이 약 1조 원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니트족이 는다입니다. 니트, 나린 에듀케이션 임플로이먼트 월 트레이닝입니다.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을 일컫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니트족은 대략 158만 5천 명, 해당 연령대의 20.9%,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꼴입니다. 37개 OECD 주요국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멕시코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는데요. 성별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남성이 여성 비중을 추월했고 유형별로는 취업준비 규직형이 절반 가까이, 그다음이 비구직형, 돌봄가사형, 진학준비형, 마지막이 질병장애형 순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최악의 토네이도입니다.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를 휩쓸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기 전후의 위성사진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최소 1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고 켄터키를 비롯한 8개 주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수십만 명이 정전과 단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my wife and I need her. And baby, please call me soon we get connected. For you, me, Tamara, Ken, we all looking for you right now. 네, 기상 전문가들은 12월에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지구 온난화와의 연관성은 아직 확신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네, 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